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명이 뭐였죠? 네, 다들 잘 말해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어명은 두 번째 단원, 세상과 주고받는 글이라는 단원이었어요. 세상과 주고받는 글 이라는 단원이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소단원 1단원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두 번째 단원, 감동을 주는 글쓰기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앞에 나와 있는 PPT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뒤에 앉은 친구들까지 PPT 화면 잘 보이죠? 네, 잘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PPT 화면에 어떤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들 잘 읽어주었어요.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읽거나 써본 경험이 있나요?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해보았죠.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읽거나 써본 적이 있나요?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30초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잠깐 동안 생각하면서 한번 내가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써본 적이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생각할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혹시 선생님 저는 이런 글을 읽어본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글을 써본 경험이 있어요? 라고 말해준 친구가 있을까요? 여기 앞에 앉은 우리 동훈이가 손을 들었으니까 동훈이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동훈이가 잘 발표해 주었어요. 동훈이는 감동을 주는 글을 써본 적이 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자기의 동생의 돌잔치 날 때 할머니가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돌잔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서 할머니에게 감동을 줬던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잔치 날 오지 않아서 그 일화를 바탕으로 할머니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썼던 경험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동훈이의 발표를 잘 들었는데 혹시 다른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여기 앞에 앉은 우리 우석이가 손을 들었으니까 우석이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석이는 이제 글을 읽어본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친구가 이제 가족 여행을 가서 겪었던 그런 즐거움이 담긴 글을 읽으면서 자기도 마치 가족 여행을 같이 간 것처럼 즐거움을 느꼈었다고 해요. 네, 다들 잘 말해 주었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친구가 또 발표를 해볼 친구가 있을까요? 여기 앞에 앉은 우리 이제 우진이가 손을 들었는데 우진이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진이가 발표를 잘해 주었어요. 우진이는 감동을 주는 글을 써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글이 바로 이제 친구가 이제 자식이한테 되게 잘 대해줘서 친구의 날을 기념해서 친구에게 감사 편지를 써본 적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즐거움이나 감동을 주는 글을 읽고 써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감동을 주는 글을 직접 읽어보고 직접 써보는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감동을 주는 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펼쳐보면 교과서 37페이지에 학습 목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학습 목표. 다들 잘 읽어주었어요. 학습 목표는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이 한번 노란색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다들 잘 읽어주었는데 첫 번째 학습 목표가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학습 목표가 의미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의미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이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활동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 첫 번째 활동이 이제 우리가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직접 읽어보면서 글이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이유를 파악해 볼 거예요. 이렇게 글이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이유를 파악해 보고, 두 번째 활동으로 이제 직접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의미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걸 쓸 때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선생님이 앞서 나눠주었던 활동지 1번을 펴보면, 활동지 첫 번째 장을 펴보면 이제 자료 1번이라고 해서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 하나가 있어요. 그 글이 바로 수민이의 잊지 못할 여름이라는 거예요. 수민이의 잊지 못할 여름이라는 글이 하나 실려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둠으로 앉아 있죠. 모둠 활동을 10분 동안 진행하면서 두 가지를 찾아주면 돼요. 첫 번째로 이제 그 글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끼는지, 어떤 부분에서 즐거움을 느꼈는지 모둠원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공유해보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왜 나는 이 부분에서 즐거움을 느꼈을까? 왜 이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을까를 파악해보는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왜 어떤 부분이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었는지 파악해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왜 감동이나 즐거움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활동을 진행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10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그동안 이제 자료 1번을 글을 확인하면서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 시작! 우리 1모듬은 서로 자기가 생각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끼는지 잘 이야기를 해보았다고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두 번째로 어떤 걸 하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감동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서로 이제 감동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후에 그 의견을 조원의 친구들과, 모둠의 친구들과 같이 공유해 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활동 시간이 3분 남았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활동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조에서, 우리 모둠에서 먼저 우리 모둠 말고
혹시 제가 먼저 이제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고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말해줄 친구가 있을까요? 여기 앞에 일모둠에 앉아있는 우리 이제 미주가 손을 들었어요. 이제 미주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제 발표할 내용을 잘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미주가 발표해 볼까요? 미주가 잘 발표해 주었어요. 미주는 자료에 나타난 글에서 이제 가족끼리 칭찬하게 활동을 해서 서로 감동하고 서로 눈물을 흘린 부분이 감동을 느꼈다고 해요. 우리 가족 칭찬하기 활동을 통해서 말고 활동을 한 걸 보고 이제 글을 쓴 걸 보고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미주가 왜 그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는지 혹시 말해줄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우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이가 발표 내용을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이가 미주의 발표 내용을 잘 듣고 잘 설명을 해주었어요. 미주가 우리 가족 칭찬하기라는 내용을 보고 필자가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서 진정성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라고 말해주었는데 우이가 그 내용을 잘 듣고 잘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까지 미주가 발표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혹시 저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꼈어요 라고 말해줄 친구가 있을까요? 여기 3조에 우이가 아까 발표를 하더니 손을 들었어요. 우이가 그러면 발표하는 내용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이가 발표한 내용 다들 잘 들었죠? 우이가 발표를 했는데 우이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느꼈냐면 이제 글쓴이가 아빠와 2인 3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필자가 감동을 느끼고 필자가 글쓴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고 말한 부분이 이제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 부분에서. 그리고 그 이유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필자가 자기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감동이나 즐거움을 더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두 친구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느낄 수 있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이나 즐거움을 받았다 이렇게 파악을 했었죠. 그래서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이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라고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학습 활동 진행하면서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활동 의미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이 활동은 다 같이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글쓰기를 진행하는 장문 워크숍이라는 걸 바탕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장문 워크숍을 바탕으로 활동을 진행하게 될 건데 그럼 이제 이 장문 워크숍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야 장문 워크숍을 바탕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문 워크숍이라는 건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글을 써야 할 때 어떤 점을 참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럼 미니 레슨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써야겠죠? 그래서 글을 쓰는 단계가 있어요. 그 활동을 통합 활동이라고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써보는 단계인 통합 활동 단계가 있고 이 이후에는 글을 써본 내용을 서로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는 정리 단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세 가지 단계를 바탕으로 방문 워크숍 세 가지 단계를 바탕으로 글을 써보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 장문 워크숍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절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옆에 다들 모든 친구들이 있죠. 그 모든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생각을 공유하면서 나는 이렇게 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업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전부 읽으면서 발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글을 모아서 그 모은 내용을 바탕으로 책자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나눠줘서 이제 주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쓴 글을 다른 친구들이 읽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 활동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때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주도록 할게요. 활동지 뒷페이지를 넘겨보면 자료 2번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점에 유의해서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써야 하는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글감 측면과 내용 측면과 그리고 표현 측면이 있어요. 다들 세 가지 측면 잘 찾아봤죠?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글감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거였어요? 네, 다들 잘 말해줬는데 의미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거였죠. 그래서 글감 측면에서는 이제 의미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공유할 의미가 있는 내용을 글감으로 선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크게 고려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 그 경험을 더 잘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경험을 이제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해야 하고 그 내용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글의 형식을 이제 골라야겠죠? 이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쓰게 될 건데 글을 쓸 때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되 앞서서 이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쓴 후 진실성을 담아서 쓰는 것에 유의를 해서 이제 쓰기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글감 측면과 내용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써야 할 내용을 어떻게 고르는지 간단하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은 이제 최근에 되게 아파서 병원에 한 2년 정도 누워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병간호를 해줬는데 그때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친구가 병간호를 왔던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가장 잘 느꼈던 경험을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특히 비가 많이 오던 날 친구가 건강해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이 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형식이 어떤 걸까요? 다들 잘 말해주고 있는데 제일 많이 들리는 게 숙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글을 숙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도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성 있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글을 쓰는 활동을 35분 동안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말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점에 유의하면서 35분 동안 글을 써보도록 합시다. 활동이 10분 남았는데 활동 시에 참고해주세요.
네, 활동 시간이 끝났고 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자료들은 선생님이 다 적어서 하나의 문집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줄게요. 끝!